네,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들여다보는 민생 돋보기. 오늘은 민생 현안과 아주 밀접한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 과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향후에 좀 보완 과제는 무엇인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당정청 회의. 이날 회의에서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하면서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7월부터 경찰 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면서 자치경찰의 지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됐는데 앞으로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과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될 자치경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의정부시의 김원기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양주시의 윤용수 도의원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주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제입니다. 전면 시행이 이제 7월부터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보도를 통해서 접해 보셨겠습니다만 그래도 개념이 아직 좀 잡히지 않으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경찰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렇게 자치경찰제로 이어졌는데 우선 자치경찰제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자치경찰제라는 것은 한마디도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경찰의 권한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찰권을 이제는 그 주민과 밀착형으로 일부는 지방에게 다시 위임해서 그 경찰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방정부에게 넘겨주는 그런 의미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의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정부가 일정한 경찰권을 스스로 행사한다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큰 변화로 봐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치안 행정의 이제 자치 분권화, 지방 분권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가 됐을까요? 제가 이제 자치 행정은 일반 행정만이 아니라 치안 행정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이런 치안 행정을 했을 때보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러한 치안 행정은 중앙 행정과도 관계가 있지만 또 지방 행정과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가 설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더 치안 행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또 들고요. 자치경찰이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이 도가 그러한 연계선상에서 자치경찰이 행정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좋은 그러한 경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관건은 이제 국민들이 이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점이 될 텐데 어쨌든 지역 맞춤형으로서 시민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정착이 되는 그런 시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은 이제 국가경찰과 달리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업무 범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경찰의 사무는 크게 말씀드리면은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 수사경찰 사무 네네.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이 시행이 되면 자치경찰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떤 범위에서
일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 안전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순찰, 안전사고, 재난 예방, 또 여성, 청소년 이런 그 보호와 특별히 또 이제 교통법규, 교통시설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시민의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 신호체계 이러한 것들도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네. 또 경비의 내용을 보면은 지역의 축제라든가 또는 체육대회 또 소규모의 집회 이러한 업무들을 할 때 지금까지는 단체장들이 경찰서의 업무 협조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는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에 또는 자치경찰위원회에 협조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지역에서 축제가 있을 때 경비를 맡은 경찰관들이 시민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수사 업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수사 업무는 요즘 빈번한 아동 학대라든가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러한 문제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에게는 생활 밀착형의 그런 업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쉽게 주민에게 출동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러한 역할도 자치경찰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절차적으로 좀 더 신속해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네,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좀 일부는 좀 이 국가경찰 업무와 자치경찰 업무가 조금 그 중복되거나 좀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생활안전이나 교통이나 경비 또 수사 일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사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었던 이원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조직 체계에서 보면은 국가경찰 조직 체계에서 자치경찰 사무만 떼서 네네. 국가경찰이 또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혼선이 있고요. 또 조직과 예산과 인사가 서로 좀 이원화되고 또 독립이 되면 좋은데 그런데 생활안전 부분에 관한 특히 자치경찰 사무 부분이 또 생활안전과 소속이 돼야 되는데 네. 현재 경찰 관련법 개정 전후에 112 종합 상황실로 이제 소속이 됐어요. 네. 조직 면에서도 이러한 혼선이 좀 있고 예산도 국고 보조금이다 앞으로 향후에 자치경찰 교부세라는 개정을 만들어서 또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도상 완전히 이원화되지 않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문제가 혼재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현장에서도 약간의 좀 혼란이 향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연장선상에서 이게 보니까 신분은 국가경찰 신분인데 이제 업무는 자치경찰이고 그러면서 지휘 감독도 또 지방정부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지휘를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사항이 좀 있거든요. 애매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좀 향후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자치경찰의 행정의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네. 그러면 시도지사의 그 관할 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편성이 돼요. 7명이. 그럼 이 자치경찰위원들은 공개적인 그런 모집을 하고 심의와 절차를 거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시도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업무를 지시합니다. 그러면 또 시도 지방경찰청장은 일선 이제 지방경찰서의 서장들에게 또 그 업무를 넘기는 이러한 그 삼원화된 그런 업무를 이제 띄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실제적으로 7월 1일부터 이 자치경찰 업무가 시행이 될 때 어떠한 혼선을 가져올까에 대해서는 아직 또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일선에서의 혼란스러움이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부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인사권이거든요. 예, 인사권도 예. 잠시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네, 일부만 되어 있다, 제한되어 네, 있다. 네, 네. 이 부분 좀 더 풀어주실까요? 경찰 공무원법과 경찰 공무원 그 임용령에 따라 가지고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담당관의 경찰 공무원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네네. 일선 그 하부 조직인 경찰관들이 자치경찰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네. 분명히 자치경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진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경찰관에 대해서만 그것도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제한된 부분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풀어나갈 그런 이제 과제를 우리가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사권의 어떤 범위를 좀 확대하자 이런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감까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금 협의를 통해서 이제 아주 임용을- 제한적인. 예, 제한적인 임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연결해서 그 예산 문제 있잖아요. 예. 재정 문제.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재정 독립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그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지적도 현재 있습니다. 일원화 체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가 부담해야 되느냐. 네네.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자치경찰 사무를 하지만 국가경찰 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경찰 관련 법령을 보면 이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에서 비용을 이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의회라든지 또 국회 또 경찰청 네. 또 기관들 이렇게 같이 앞으로 향후에 논의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이 돼야만 비로소 자치경찰제가 완전하게 시행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의 어떤 국세 지방세 비율로는 이것을 뭐 지방에서 운영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고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또 그 김원기 의원께서도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자치경찰 교부세 이런 예, 거 예, 제안하셨잖아요. 자치경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자치경찰 교부세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뭐 교부세는 이제 신설 문제가 될 텐데